부동산 시장에서 보시면은 무슨 축, 무슨 핵 이런 말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과 핵이 들어간 곳은 뭐 당연히 수요가 몰리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기반 시설들을 갖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부 대표님께서 이 부동산의 돈 축과 핵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 대표님 강의 좀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돈은 축과 핵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예전에 이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생겼을 때도 이 경부축을 따라서 이 반포부터 해서 아래로 쭉 천안 아산까지 이 많은 발전을 이뤘죠. 이 서울 안에서도 지하철 따라서 많이 움직였는데요. 1호선이 생겼을 때는 또 1호선을 따라서 돈이 많이 몰렸고 그다음에 2호선 서클라인이 생기면서 그 서클라인 안쪽으로도 또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 최근에는 9호선 같은 경우에 황금라인이라고 일컬어지면서 이쪽으로 이 돈의 흐름이 잡히고 있는 이런 모형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신분당선이나 신안산선 쪽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한강축 8강에 따라 투자해라. 먼저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한강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 먼저 4강으로 잡아본 게 강령, 강송입니다. 강서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강서인데요. 강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마곡에 가보시면 이게 정말 상점벽해구나 하실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16만 5천 명의 이 석박사급 인력들이 LG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해서 이런 대기업들 들어오면서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부동산들까지도 덩달아서 아주 많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영등포는 이 여의도하고 함께 이 대업무 지구를 형성을 하면서요. 앞으로 신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그 캐파를 키워나가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서울의 3대 도심으로 2014년에 이제 지정이 되기도 했었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강남하고 송파인데요. 강남 송파하면 뭐니 해도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큰 이슈, 뭐 거의 글로벌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 부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 그 강남하고 송파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슈도 이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강북으로 넘어가 보시면 마용성광,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이 마포 같은 경우에 상암이나 아니면 이 공덕 쪽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용산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이 강남을 대체하는 더 넘어서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입지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제 업무지구가 2000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동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 지식산업단지가 아주 중심지에 있는 지식산업단지 모임으로서 아주 발전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 광진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잠잠했던 감이 없지 않지만 재건축 이슈도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나 동서울터미널 재건축을 통해서 여기에 많은 직장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잡아본 주제가 서울 2030 서울 플랜 중심 핵에 따라 투자해라 이렇게 제가 잡아봤는데요. 지금 이 발전이라는 게 이 축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 핵을 따라 핵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는 이런 경향도 또 있습니다. 먼저 이 서울의 2030 계획에서 3대도심으로 짚어놓은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 한양도성,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영등포 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는 종로 중구 종로구죠. 이 종로와 이 광화문 쪽을 일컫는 말인데요. 서울의 사대문 안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비즈니스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고요. 영등포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의도의 국제 금융 중심지를 뿐만 아니고 이 그 영등포 전체가 이런 신산업 단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7대 광역이라고 또 7군데를 서울시 2030 플랜에서 중심 핵으로 찝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잠실 주공 5단지는 이 50층을 가는데 음마아파트는 왜 35층까지 가지 못할까? 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4년에 벌써 2030 서울 플랜에 이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 잠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7대 광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50층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잠실, 또 용산, 그다음에 청량리, 왕십리, 그다음에 창동, 상계, 그다음에 상암, 수색, 마곡 아까 말씀드렸고요.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가산, 대림 등이 되겠습니다.
또 이 작은 중심지로서 또 12개 지역 중심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서문정, 그다음에 천호길동, 그다음에 성수,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동대문, 그다음에 망우, 미아 그 기름 뉴타운하고 또 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곳이죠. 마포공도 말할 것도 없고요. 신촌 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 문화타운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신내 불광, 목동, 봉천,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사당 이수까지 12개 지역을 찍어놓고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좀 체크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활권 계획 중심 권역을 따라 투자해라. 이게 뭐냐면요. 2014년에 2030 서울 플랜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계획이 서울권 계획 중심 권역인데요. 2018년 작년 3월 8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종로, 중구, 그다음에 이 용산구가 되겠고요.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강남 4구가 되겠죠. 그다음에 동북권과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도 넓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그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쪽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라든가 아니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그다음에 여의도대로 지하화를 통해 가지고 교통의 혈맥을 뚫어주고 그다음에 위에는 딱 공원으로 만들어주면서 이쪽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서부권은 아까 이 마포나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한강 축과 그리고 2030 서울 플랜 그리고 서울 생활권 계획 중심 권역의 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 잘 참조하셔가지고 투자를 해 가시면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